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터 민정입니다.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상반기 교육이고요. 여러분들 웹 오브 사이언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이유, 또 앞으로 이용하시게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서지 정보와 인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SCI급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가? 이제 앞으로 연구 경력을 쌓으시면 쌓으실수록 이 SCI급에 대한 그 요청을 많이 이제 듣게 되실 텐데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SCI급이긴 하지만 저희가 SCI급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서지 정보로 하면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제목, 초록, 키워드 같은 이 연구 논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누가 쓴 논문인지, 그리고 그 저자는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이 연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서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인용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논문이 나오는데 참고한 문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A라는 논문을 인용해서 발전한 후행 연구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링크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논문을 쓸 때 내가 보고 있는 이 논문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이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도 분명히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문만 봤을 때는 이 참고한 문헌이라든지 이 논문을 인용해간 다음 문헌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원하는 경우 이 논문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도 정말 수백만, 수만 편이 이제 출판이 되고 있고 저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 전 세계 모든 논문들이 들어가 있는가? 모든 저널이 들어가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SCI급으로 대표가 되는 주요한 학술 정보들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는 그 과제물은 학술 정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연구자들,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 검증을 받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요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논문에 참고된 문헌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사실 인용을 받는 저널들은 이렇게 몇 개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저널들을 주요한 저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리스트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그 SCI급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런 서지 정보와 인용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학술 정보로 검증이 된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웹 오브 사이언스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한 1년에도 이 모든 논문을 수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년 한 해에 300만 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이 되고 그게 영어로만 출판된 저널만 봐도 42,000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 학계에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논문들을 선별해서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널은 원래 기본적으로 구독을 해서 유료로 이제 그 논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연구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라는 취지하에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저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의무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오픈 액세스 저널을 볼 수 있는가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믿을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데이터를 제공을 또 하는 것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픈 액세스 데이터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연구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 과정에서 약탈적 저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를 수익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저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약탈적 저널들을 피해 가면서 믿을 수 있는 저널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그 신뢰성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요 SCI급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SCI급 정보, SCI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요 세 가지, SCI, SSCI, AHCI 요 세 가지를 묶어서 SCI급이라고 통칭을 해서 한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발표한 지가 저희가 1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선정된 저널들의 질적 기준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쌓여온 신뢰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구 성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 경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SCI급 저널에 냈는가 이 SCI급 저널에서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았는가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SCI급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긴 한데 이 SCI급 자체도 연구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분야별로 발전을 한 것처럼 저희가 SCI급이라고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 측면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훌륭한 전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학계가 워낙에 그 양적으로 커지다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SCI급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ESCI로 별도로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올 때 질적 기준은 SCI급과 아닌 것들이 모두 똑같아요. 똑같은 질적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연구 영향력, 피인용 영향력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들을 SCI급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저널들을. 그리고 질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맞추었지만 연구 영향력 측면에서 아직 SCI급으로 가기에는 좀 미흡한 것들을 ESC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ESCI급 저널들을 ESCI급으로 색인이 됐다가 영향력을 얻으면 SCI급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SCI급 저널이 ESCI급 저널로 떨어지기도 해요. 영향력 때문에. 그 피인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리고 연구가 보통 이제 저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연구계가 확장이 되면서 컨퍼런스 프로시딩즈의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대표적인 연구 성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적 기준을 맞추면서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형태로 발표되는 것들을 CPCI라고 또 세계내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도서 형태로 발표되는 것들도 BKCI라는 별도의 색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SCI급이라는 저널들을 선정하는 그런 신뢰도가 이제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질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ESCI라는 저널 색인 그리고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를 하고 있는 CPCI 그리고 도서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BKC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수많은 저널 중에서 이렇게 질적 기준을 갖춘 것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고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 학술 정보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게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는 SCI급인데 그 영향력에 따라서 ESCI 그리고 또 논문 형태에 따라서 CPCI, BKCI가 또 별도로 같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때문에 전 세계 주요한 연구기관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여러 정부 그 펀딩 기관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라고 이제 검증된다, 믿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검증된 것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DB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그냥 원문이 딱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인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검증된 출판사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원문인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문 파일인가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널 정보인가, 학술 정보인가, 전문가들이 한번 검증하고, 또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올 때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는 학술 정보인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저널에 실렸다 하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학계에 인용이 되면서 영향력을 미친 연구인가에 대한 정보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연구에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초반에 연구 주제를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연구 그 선행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나서 어떤 논문을 참고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웹 오브 사이언스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의 SCI가 중요한 거는 그 선정 기준의 철저함 때문이다. 그 신뢰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저널 그리고 수많은 논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원문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원문을 골라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도 읽고 논문을 다 썼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제 논문을 출판을 하고 났으면 이제 연구 경력을 쌓으시려면 내가 A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좋은 논문을 낸 연구자입니다. 또는 내 논문이 이렇게 많은 인용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학계에 주고 있는 연구입니다. 라는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남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뭐 연구비를 후원받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 실제 이제 평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단계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내가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그 수많은 기관들이 쓰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두 내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툴이 따로 있어요. 퍼블런스라고 무료이고 여러분들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랑 이제 다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연구를 나만 알고 있거나 내가 아는 사람, 한국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퍼블런스 웹 오브 사이언스의 어서 프로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 단계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출판하고 나서 내가 이제 실제 그 영향력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또 웹 오브 사이언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이제 영상이 나갈 때 같이 배포가 될 거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SCI급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컨퍼런스 형태의 CPCI, 도서 형태의 BKCI, 그리고 후보군 SCI 저널이라고 불리는 ESCI 저널로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 SCI급뿐만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같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50년대부터 세계를 시작해서 이제 신뢰성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에서 우수한 연구의 세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서지 정보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자 정보라든지 초록, 제목 이런 것들인데 원문을 좀 함께 보시는 게 연구 그 과정에서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무료 툴바 플러그인이고요.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문을 바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실제 이용하실 때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마이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또 설치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데모를 하면서 같이 볼 텐데, 어떻게 계정 생성할 수 있는지,
검색 필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검색어를 연산자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 간단한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결과 분석과 인용 보고서에 대한 정보가 교육 자료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이후에 혼자 활용해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고요. 혹시 예전에 그 등록을 하셨던 분들께서, 이용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webofscience.com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 혹시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서관에서 해외 데이터베이스 타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웹오브사이언스 검색해서 학교 그 IP 이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엔드노트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이메일로 로그인 또는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그 로그인이나 접속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계셔서 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엔드노트 혹시 쓰고 있으시면 엔드노트 아이디랑 똑같은 아이디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JC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엔드노트 제품 이용하고 있으시면 엔드노트 아이디 쓰셔도 되고, 임팩트 팩터 볼 수 있는 그 JCR에 대한 아이디가 혹시 있으시면 그 아이디도 역시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입하시는 건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고요. 지금 별도 또 말씀 없으시면은 그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접속되신 것 같아서 그럼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갔고요. 이게 혹시 지금 한국어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한국어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한국어 선택해 주시면 메뉴가 한국어로 바뀌게 될 거고요.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핵심 컬렉션, 그 SCI급 저널 정보 볼 수 있는 핵심 컬렉션이고, 오늘 교육도 이 핵심 컬렉션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기관에서 이제 구독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KCI, 한국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KCI에 등재된 저널들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 핵심 컬렉션 데이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이 SCI급이라고 불리는 SCIE, SSCI, AHCI 이 세 가지 SCI급 데이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프로시딩즈 데이터를 1990년도 데이터부터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데이터는 2005년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CI급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ESCI 저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에서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권한이 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관의 구독 권한에 따라서 SCI급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지금 환경이 다르신 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기관의 권한이 지금 저랑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편의상 일단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또 에디션별로 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그 질적 기준을 맞춘 그 전체 저널과 프로시딩즈 도서 데이터를 모두 보고 있는 거고, 여기 검색 필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제라는 거는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라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라 제목만 검색하고 싶다 하면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주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전 학문 분야의 주요한 학술 연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학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코비드 19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and or나 조건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코비드 19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논문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nd 해야 되겠죠? 이 주제도 해당하면서 내가 원하는 출판 연도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필드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주제를 선택했었고 여기 밑에서는 출판 연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출판 연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최근 한 10년, 11년 동안 출판된 논문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대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1에서 2022년까지 출판된 논문 전체를 다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으시죠? 내가 원하는 필드 선택하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검색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눌러볼게요.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저랑 지금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먼저 그 이유는 인용 그 정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인용이 많은 순서대로 출판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인용이 돼서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논문들을 저는 먼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용수가 많은 항목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비드 관련된 논문들은 굉장히 최신 논문이기 때문에 이 출판연도 차이 때문에 안 보이는 논문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저랑 보는 화면이 다르다라고 하면 뭐 출판연도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SCI, ESSCI 같은 그런 인덱스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코비드 19 관련해서 했더니 이제 4,000편 넘게 나왔어요. 이거를 모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논문을 읽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필터링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먼저 이제 고인용 논문과 화제의 논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분들은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인사이트라는 제품에 권한이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보일 거고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의 문제는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의 에러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이게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상위 1%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피인용수 기준으로 클리니컬 메디신 분야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Highly cited paper라는 이것은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불꽃 모양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건 더 최근 2년 동안 출판된 것 중에서 상위 0.1%에 오른 논문입니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검색한 것 중에서도 인용이 최상위에 속하는 논문들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필터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 논문. 리뷰 논문과 정규 논문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리뷰 논문만 볼 수 있도록 리뷰 아티클 필터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리 액세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 하진 않으시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얼리 액세스는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은 블러드라는 저널에 권호수가 135권 23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정보까지 모두 다 확정이 돼서 출판이 완료가 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얼리 액세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리 액세스는 온라인으로 선공개가 됐는데 이 저널에 실릴 거는 맞아요. 실릴 건 맞는데 아직 번호 정보라든지 페이지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온라인 선공개 논문들을 얼리 액세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피인용 추정은 시작이 된 논문들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평가하시는 입장에서 많이들 보실 텐데 이렇게 저널의 번호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얼리 액세스 저널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전 다시 좀 전에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얼리 액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픈 액세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여기 오픈 액세스 논문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것들은 출판사에서 무료로 전문을 공개한 경우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잠시만요. 화면이 다시 돌아갔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네, 제 오늘 컴퓨터에 좀 이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출판사에서 또는 저널사 이제 논문 단위에서 공개를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그런 논문들을 오픈 액세스 논문 또는 저널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 액세스로 공개가 된 논문들은 여러분들이 구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출판사의 무료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 논문들의 원문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바에 설치해서 원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걸 설치했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뷰 PDF 창이 뜨게 되고 이걸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 PDF 파일 자체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클릭은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 빠른 필터는 가장 많이 쓰는 필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 두었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문서 유형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두 보기 한번 클릭할게요. 문서 유형에서 모두 보기. 네,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거는 이렇게 아티클, 리뷰 아티클, 뭐 프로시딩즈 이런 거 외에도 이렇게 코렉션, 정정 노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페이퍼 그리고 에디토리얼 매트리얼 이런 논문들도 이런 이제 문서들도 같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논문 유형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선택해서 나는 아티클이랑 리뷰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해서 범위 재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커렉션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싶어요. 그러면 커렉션 클릭해서 제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검색한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범위 재설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빼고 싶은 것들을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어떤 저널에 많이 논문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도 논문을 많이 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 색인 이렇게 보시면 지금 코비드 관련해서는 SCI 논문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ESCI 저널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SSCI 그리고 컨퍼런스 형식의 PCI에 대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혼자 하실 때도 검색 결과에서 내가 SCI만 보고 싶은지 아니면 프로시딩즈만 보고 싶은지 등을 이용을 해서 또 한번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필터 기능은 내가 원하는 그 범위로 점점 줄여나갈 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검색한 4천여 편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중에서 커렉션을 제외를 했어요. 지금 문서 유형에 여기에는 없었는데 리트랙션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논문이 게재됐다, 철회된 겁니다. 그래서 리트랙션이라는 문서 유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외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논문 데이터를 좀 보면 이 우리가 코비드 19이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코비드 19이라는 게 초록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A라는 논문은 코비드 19이 초록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기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초록에서 뭐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내가 검색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코비드 19이라고 중간에 이렇게 대시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까지 좀 포함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코비드랑 19 사이에 어떤 한 글자가 오는 걸 좀 허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또 검색 범위를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코비드 19을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코비드랑 19 사이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모두 다 포함해서 검색해 달라라는 게 이 물음표를 썼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코비드랑 19 사이에 물음표 하나, 한 글자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5월로 연결을 하고 코비드하고 19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코비드 19으로만 검색하지 못한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들을 이제 5월로 연결하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내가 훨씬 더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논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논문을 시작을 했는가, 어떤 논문을 검색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왜 검색 결과로 나타났는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저널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JCR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임팩트 팩터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마톨로지라는 분야에서 총 76종의 저널 중에 임팩트 팩터 1위를 차지한 저널이다. 그래서 상위 25%에 속하는 저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저널에 실렸는지를 보여주는 걸 한 번에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저자들의 정보, 그리고 이분들이 1번 기관에 소속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저자분은 하버드 스쿨 오브 메디슨에 속한 연구자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연구의 제목, 초록, 그리고 연구자, 저널 정보, 그리고 그 저자들이 속한 연구 기관의 정보까지도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연구를 찾으실 때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이걸 어떤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자가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논문의 식별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 성과를 이제 추적을 하실 때 이 논문의 뭐 제목 같은 정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대량의 논문들을 관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올 때 부여받은 이 정보들을 번호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꼭 활용이 되는 게 이 식별 번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DOI라고 해서 이 저널이 이 논문을 출판할 때 부여하는 논문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성과 앞으로 관리하실 때
이 DOI, 저널에서 발표한 이 논문 번호, DOI와 함께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번호, 보유 번호도 같이 한번 꼭 이용을 해 주시고 추적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이 저널 정보가 어떤지 JCR에 있는 저널 정보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인용 문헌이 있죠. 여기 인용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62편의 논문을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다른 또 논문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인용을 받은 논문인지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 해당 학대 검색 결과로 나타난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 논문이 기초하고 있는 인용 문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렇게 추적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제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내 논문이 SCI2인지 아닌지, SSCI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실 때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SCI2 논문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때 여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쭉 위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논문은 출판이 2020년도, 출판 연도가 2020년도 6월 4일이에요. 이때 출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0회가 넘는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고, 이 피인용 받은 논문들의 리스트 역시 이렇게 새 탭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논문이라고 했을 때 내 논문이 어떤 연구기관에서 또 어떤 연구자 또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인용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 관계를 통해서 논문을 읽어야 되는 분들은 이 논문이 내가 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인용도 많이 돼서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또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렸기 때문에 저널 차원에서의 굉장히 그 철저한 검증 결과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올 때도 한 번 더 질적 그 평가와 그 영향력 평가가 한 번 다 더해진 그런 저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이제 서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뭐 KCI 데이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에서 매드라인이라는 별도의 그 미국 의학정보도서관에서 선정하는 저널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서 매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드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학 분야 전문 그런 색인을 여기서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전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마톨로지라는 연구 분야, 좀 큰 단위의 연구 분야 분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드라인은 의학 전문 DB이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상세한 그 분류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19을 검색을 했는데 코비드-19 관련해서 매드라인의 메시 텀즈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부여가 됐는가 또 볼 수 있고, 이 SCI를 평가를 할 때 바이오 분야에서 또 굉장히 좋은 저널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시스라는 별도의 또 데이터베이스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바이오시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바이오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색인들과 연관이 된 논문인가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혹시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관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실제 논문 정보, 서지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정보 확인할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 같이 확인을 했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검색 결과로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검색 결과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각 논문들로 들어가서 내가 읽을 논문들, 참고할 논문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분석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결과 분석과 인용 보고서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과 분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 분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코비드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 분야의 카테고리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카테고리 외국 사이언스 범주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코비드 19에 관련된 연구는 이런 식으로 메디슨 제너럴 인터널, 퍼블릭 인바이러먼털 아큐페이셔널 헬스, 인펙셔스 디지즈 이런 연구 분야를 할당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실 때 내 연구가 어떤 연구 분야 카테고리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고 하실 수도 있겠고, 코비드 19 관련해서 메디슨 제너럴 인터널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레코드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관련된 연구들도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 또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저널 데이터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저널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명.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저널들을 많이 투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들을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모르던 저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A라는 저널에 내가 투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실릴 논문들을 한번 보는 거죠.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에 코비드 19 관련된 논문들이 실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저널이면은 다시 한번 이게 내가 정말 투고할 만한 저널이구나를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내가 모르던 저널이었다면 내가 몰랐지만 나랑 사실상 굉장히 관련 있는 저널이구나에 대한 판단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분석하기를 통해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저널에서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연구 분야는 어떤지, 또 여기에서 한번 연구 국가 한번 볼까요? 국가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하려는 연구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출판이 되는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소속 정보를 보면 내가 하려는 이 연구를 어느 기관에서 많이 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런던대에서 하고 있는 코비드 관련된 논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레코드 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런던대에서 하고 있는 코비드 관련된 연구 주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좁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자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연구 범위를 확대를 해 갈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코비드 관련된 전체 주제를 이제 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SCIE 저널만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 색인을 통해서 난 SCIE에 등재된 저널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서 범위 재설정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서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의 결과들만 나오게 될 거고요. 이 결과로 들어가서 논문 하나하나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선행 연구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 분석 들어가 볼게요. 결과 분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저널명 분석을 하게 되면 SCI급 저널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의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저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분석을 통해서 실제 SCI급 저널 또는 프로시딩즈 저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투고할 저널들을 또 한번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색 결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내가 검색한 이 전체 결과에 대해서 지금 SCI 2로 한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 난 SCI 이거 다시 좀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검색한 결과 내에서 좀 동향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동향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인용 보고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코비드-19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연구 분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굉장히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렇게 출판량이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는 분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 이 인용 보고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실제 이제 피인용이라는 거는 예전에 출판이 됐으면 일찍 출판이 됐으면 됐을수록 피인용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공개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피인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좀 피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판단을 다시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9번, 10번 같은 경우에 전체 피인용은 9번 논문이 훨씬 높지만 가장 최근에 피인용이 더 많은 것들은 10번 논문이 좀 더 피인용이 많구나라는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용 보고서를 통해서는 이 출판의 논문의 출판 동향이라든지 이 피인용 그 동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용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동향 분석도 간단하게는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결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필터 어떤 것들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초록 정보는 어떤지 이 결과 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논문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초록 정보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논문을 읽을까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초록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데 이것들을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분석은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포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또 동향 분석을 할 때는 인용 보고서도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기는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 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약간 이게 느리네요. 제가 자꾸 두 번씩 누르게 돼서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아마 많이 하시는 게 이 내보내기 기능일 거예요. 엔드노트로 다 보낼 거다. 레프웍스로 보낼 거다. 이렇게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 보내실 때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이나 레프웍스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서지정보 데이터 자체를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추가해서 이메일로도 논문 리스트를 보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검색한 것 중에서 좀 별도로 저장을 해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 목록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목록에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 누르시게 되면은 새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 목록 만들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2022 0317이라는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선택 목록을 만들면 3개의 검색 결과가 새 목록에 추가가 될 거예요. 선택 목록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코드가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된 거는 선택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런 리스트가 새로 생겨서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들만 따로 볼 수도 있고 이 논문들만 따로 이런 식으로 또 원하는 곳으로 내보내기 한다거나 결과 분석, 인용 분석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웹오사이언스 제가 이제 미리 저장을 해둔 논문들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논문을 이제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 최근 업데이트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가 핵심 컬렉션 안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실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CI에도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국어 제목이랑 한국어 초록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핵심 컬렉션에서 보면서도 이렇게 한 번에 추가 정보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뜨가 되는 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런 정보를 간번에 같이 보시게 되면 연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논문들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CPCI,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예요. 그래서 저널 데이터가 아니고 프로시딩즈에서 발표된 건데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올 만큼 그 질적 기준이 좋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SCI급은 아니지만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라는 데 따로 실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퍼런스 프로시딩즈에 실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시딩즈로 발표가 됐는지와 함께 어떤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는지 그리고 이 컨퍼런스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 프로시딩즈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계에 실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시딩즈에서 발표된 것들은 프로시딩즈 정보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스펙이라는 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특허 IPC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또 공학 분야에서 특히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분야에 관련된 어떤 주제에 관련된 논문인가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기 앞에 이렇게 공개되는 형식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프로시딩즈를 보시는 분들은 프로시딩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택 목록에서 이 펀딩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다 저장을 해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시면서 참고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펀딩 데이터를 저희가 그 펀딩 기관에서 데이터를 좀 받고 있어요. 이 기관들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지금은 미국하고 일본 기관들을 먼저 받아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논문이 펀딩을 받았어요. 펀딩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기관에서 받은 거고 프로젝트 제목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런 자세한 정보들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하시다가 내가 관심이 있는 펀딩 기관의 논문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연구비 지원 기관 정보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펀딩 기회에 탐색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사전에 저장해 놓은 선택 목록에 저장해 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 검색 기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검색 기록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록들이 모두 다 남고 1년 동안은 이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번 똑같은 검색을 다시 한번 항상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색 기록, 로그인이 된 상황에서 검색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도 이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논문 수를 클릭을 해주면 내가 사전에 했던 논문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똑같은 그 검색을 매번 할 필요 없이 이 히스토리에 있는 검색 기록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구자 정보를 좀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연구자 이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알고리즘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 저자는 논문들을 봤을 때 이런 연구기관에 소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논문들을 출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이 된 논문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논문이에요. 근데 내 논문인데 봤더니 이게 좀 잘못된 논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 논문 소유권 청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내 논문이고 어떤 것들은 내 논문이 아닙니다. 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맞는 논문만 여기에 남게 되고 여기에 맞는 기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어서 프로필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서 프로필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주요한 항목은 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내 연구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어서 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 있는 이 연구자 프로필을 내 걸 찾아서 있는지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있는데 맞다라고 하면 확인을 해주시는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나만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저널에 이런 영향력 있는 인용수를 가진 연구자입니다. 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H인덱스라든지 인용 횟수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1저자로 참여를 했는지 마지막 저자로 참여를 했는지 커리스펀 교신 저자죠. 교신 저자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한 연구자인지 나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는 분들께는 이렇게 영향력 빈플롯이라는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부터 그 검색을 했죠. 11년부터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어떤 그 백분위를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는 상위 1%, 상위 10%에 해당하는 상위 4%겠네요. 96%의 백분위 수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논문은 피인용 수가 굉장히 좋았고 어떤 논문들은 좀 낮은 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을 봤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연구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연구자이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서 프로필을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별도의 노력 없이 내가 확인도 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또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들어온 거